횟집에서 포장해서 먹었어요. 집에서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받았더니 상태가 이래요. 해서 사진을 보면은 다 방어회가 딱 보면 노랗습니다. 이거 혹시 상한 거나 오랫동안 숙성하거나 방치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제가 현대판 자선 오버라는 책을 드디어 출판하게 됐습니다. 제 친필 사인이 들어간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10분을 추첨해서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길척입니다. 오늘은 새 코너입니다. 바로 김지민의 자산 오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최근에 이제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이 생선회가 가장 핫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늘의 주제, 방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어는 농어목 정경외과에 속한 어류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어류 중 하나죠. 방어가 최대 크기가 1.5m, 40cm에서 7, 80cm 정도가 가장 많이 잡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방어회를 구매할 때 필요한 팁인데요. 먼저 온라인 구매부터 알아봅니다. 일단은 포털 사이트에서 방어회라고 치면은 하나만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산 제조 방어 세트. 여기 지금 옵션 창을 보면은, 여기는 보면 대방어 5kg 반마리 2, 3인분, 대방어 5kg 한 마리 6, 7인분, 이런 식으로 해서 킬로그램당 방어를 판매하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반마리씩도 판매된다는 점. 여기에 뭐 몇 인분인지도 다 써져 있네요. 8kg짜리 반마리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도착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네요. 여기 또 지정을 하고 나서 137,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상품평이 많고 평점이 많고 이용 개수가 많고 리뷰 수가 많은 이런 업체들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게, 택배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시간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매처에서도 시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택배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여러 택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전에나 5시 전에 보통 배송이 되는 그런 택배사를 이 판매처가 이용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살 수율이죠. 크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45에서 50%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1인당 회를 잘 드시는 분들은 200g, 250g 정도 드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분이면은 400~500g이죠. 세 분이면은 800g에서 900g 정도 순살 드신다. 그렇게만 드셔도 회로 배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다른 것과 같이 드시니까 조금 고려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다른 곳인데요. 제철 방어회 대방어 300g 슬라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쭉 내리면은 8에서 10kg 이상의 자연산 대방어 쓴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자연산 대방어 슬라이스 300g, 500g 되어 있는데, 포장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어서 판매하는 곳은 진공 포장을 해야 됩니다. 방어를 썰어가지고 진공 포장을 안 하게 되면 하루를 걸러서 오는 동안 다 산화가 돼버려요.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살 생선입니다. 철분도 많이 들어서 산소와 반응합니다. 2, 30분만 내배둬도 바로 갈변이 와요. 그러면 그 즉시 철분 비린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산소랑 만나는 순간 이 방어회 유통기한은 한 길어야 2시간, 3시간 정도 진공 포장하는 것이 기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인데요. 오프라인은 사실 방어회를 정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횟집이나 상회를 이용하는 것이 갑입니다. 사실 뭐 동네 집에서도 이맘때 되면 방어를 다 취급하지만, 정말로 방어는 잘하는 집에서 드셔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보통 겨울만 되면 대방어를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소 못해도 중방어급 이상은 항상 수조에다가 꾸역꾸역 막 처박아 놓듯이 엄청난 물량을 가져와서 넣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그렇게 많이 가져다 넣어도 회전량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다 놓는 거거든요. 방어에 특화된 횟집이나 상회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빵이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돼지방어라는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돼지방어는 방어의 뭐 종류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사료를 먹여서 많이 축양을 합니다. 그 같은 경우는 양식도 그렇지만 정말 돼지처럼 살이 쪄서 체구가 엄청 빵빵한 애들, 그런 애들 돼지방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돼지방어, 뭔가 기름지고 살이 통통하다, 특방어, 엄청 큰 대방어,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이게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마케팅용으로 쓰는 횟집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배달 횟집 시켜보면은 중방어, 소방어 아닌가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용어들은요, 이제는 마케팅 용어처럼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현혹되기보다는 내가 구매하려는 집에 물어보세요. 오늘 몇 킬로그램짜리 쓰세요? 이게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우물쭈물하면은 그런 집은 거르세요. 아, 저희는요 8kg 이상만 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다루는 집들은요. 생산 바이블이라는 책에 이 방어가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제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기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가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중간한 크기도 대방어로 판매되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크기 분류니까
요건 단순 참고만 해주십시오. 보통 소방어라고 한다면 50cm 미만, 무게는 1에서 2kg 전후를 말합니다. 중방어는 50에서 70cm, 무게는 3에서 7kg. 대방어는 80cm에서 한 1m까지고요. 무게는 8에서 한 11kg 정도를 말합니다. 요새는 또 특대방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방어가 종종 들어오는데 1.1m 이상, 무게는 12kg 이상. 세 번째, 횟집에서 포장해서 먹었어요. 집에서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받았더니 상태가 이래요. 해서 사진을 보면은, 자, 방어회가 딱 보면 노랗습니다. 살이 좀 누렇고, 다음 사진도 보면 뭔가 좀 느리끼리하죠. 이거 혹시 상한 거나 오랫동안 숙성하거나 방치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 다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보이고, 숙성을 좀 했을 수는 있는데 해봤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숙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방어 살이 노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건 업자들 말로는 야도라고 합니다. 야도는 어린 방어를 말하는데, 지금 요 사진은 완전히 어린 방어는 아니고 한 3에서 한 5kg 정도 사이에 소방어를 좀 벗어난 그런 중방어로 보여지거든요. 사료를 먹어서 살을 좀 찌운 중방어일 경우에는 이렇게 살이 좀 누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몸 안에 영양분이 많이 축적이 될수록 살이 흰살에서 살짝 노릇으로만 그런 빛깔을 띱니다. 그 같은 경우는 먹어보면 대부분 맛이 좋더라고요. 주로 이제 지방감보다는 단맛이 많이 받치고 지방질도 준수합니다. 자, 살이 노란 방어 중에는 이 혈압육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신선하다? 아니면 이거 좀 많이 지난 것 같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 살 위에 혈압육이 이렇게 빨갛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산소와 맞닿았을 때 시간이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갈색이 변해요. 먹어보면은 바로 비린내가 확 나거든요. 한 30분, 1시간만 지나도 바로 갈변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플레인 해야겠죠. 다음 사진입니다. 요것도 이제 포장인데 색깔이 누렇습니다. 혈압육을 봤더니 갈변이 되어 있지가 않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방어살은 원래 붉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누리끼리 하니까 좀 이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횟집에다가 항의를 했죠. 이거 혹시 부시리 아니냐? 횟집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시리로 잘못 나온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회수해 갔대요. 부시리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시리가 이런 색깔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이제 몇몇 물고기 많이 다루시는 셰프님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여의도의 쿠마 김민성 셰프님한테 제가 이 사진을 보내서 보여드렸더니 그분도 방어를 매일매일 다루거든요. 부시리는 절대 이런 색깔 나올 수 없다. 야도 치고 좀 큰 야도 정도 된다. 이제 이런 색깔을 띠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 직접 가서 물고기 사오는 분들이 아니라 물차를 받잖아요. 그 물차에서 이제 물건을 내리면은 운전기사가 뜰채로 이게 퍼다가 수저를 이렇게 옮깁니다. 근데 개 중에는 방어를 내리는 도중에 부시리가 간혹 가다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운전기사도 모르고 주인장도 모르는 겁니다. 회를 뜨면서 이게 빛깔을 보잖아요. 빛깔이 얘는 왜 이렇게 조금 밝지? 얘는 좀 먹이감이 좀 다르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게 부시리라고 의심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생김새가 워낙에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상인데도 그냥 가끔 이렇게 헷갈립니다. 저희 집에 부시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나갔는가 보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정확하게 알고 장사하는 집들도 있지만 모르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됩니다. 부시리는 보통 이런 색깔이죠. 살이 대체로 등살이건 뱃살이건 하얗습니다. 외형을 보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진 보시면 위에 게 방어, 밑에 게 부시리입니다. 체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어는 체형이 좀 뚱뚱한 편입니다. 자연산은 그나마 좀 날씬한데 양식은 사료를 먹고 키워서 좀 통통한 편이고, 부시리는 대체로 얄쌍하죠. 그리고 가운데 노란 줄이 선명합니다. 지느러미도 조금 진하게 노랗고, 이게 부시리의 특징이죠. 주상 앞골이라고 눈 밑에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을 보면은 방어는 칼같이 딱 날카롭게 꺾입니다. 여기 이제 방어의 특징이고, 부시리는 이 꺾인 부분이 둥글둥글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지느러미로 보거든요. 방어는 옆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의 끝선이 일치합니다. 근데 부시리는요, 끝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배 지느러미가 조금 더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긋나 있죠. 이거는 이제 부시리의 특징입니다. 생선회를 전문적으로 파는 모 온라인 쇼핑몰의 얘기입니다. 이쪽이 이제 창업을 하고 한창 판매를 할 때 겨울에는 이제 대방어를 기획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좀 이걸 보내주면서 한번 먹어보시라고 좀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받아봤는데 딱 봐도 대방어가 아니거든요. 썰어진 크기도 그렇고 이미 지금 혈압육을 보면은 갈색으로 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갈변이 된 거죠. 여기는 완전히 갈색이 됐죠. 이렇게 갈색이 되면 방어는 이미 비린내가 나와서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방어라고 해서 하루 걸려서 택배로 왔는데 아무런 진공 포장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커야 6kg 될까 말까? 근데 이거를 왜 대방어라고 해서 파느냐라고 했더니
요 쇼핑몰에서는요, 모슬포에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대방어라고 8kg 이상이라고 얘기는 들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물건을 받아서 쓸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협력업체랑 일하지 말라고. 등살이 왔잖아요. 근데 등살이 지금 하얗잖아요. 원래 대방어는 등살이 붉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주름진 거 있죠. 이렇게 빗살무늬 막 있는 거, 이건 이제 좀 지느러미나 꼬리 쪽 살인데, 이 부분은 맛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질기기도 하고. 방어회 중에서 이제 꼬리살이 가장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꼬리살 위주로 넣은 업체들은 걸으셔야 합니다. 대방어는 이게 대방어입니다. 여기가 등살 혈압육이랑 같이 붙어 있는 등살을 이렇게 뽑았고, 등살에서 중뱃살 쪽으로 가는 곳이죠.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 뱃살이죠. 대뱃살 내지는 배꼽살 쪽인데 하얀 껍질막이 붙어 있고, 이 껍질막이 질기기 때문에 칼 집어내는 모습이고, 안쪽에 지금 사이사이에 보면 마블링이 섬세하게 퍼져 있죠. 이게 가장 맛있는 부위고 아삭거리는 식감인데, 여기 한 3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 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7kg 이상 정도 되는, 그래도 대방어라고 할 수 있는 횟감이 되겠죠. 방어의 부위별 설명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방어는 크게 등살과 중뱃살과 배꼽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사이살이라고 해서 혈압육이 있고요. 꼬리살이 있고, 자, 참치에서는 가마살이라고 불리는 목살이 있죠. 등살은 전반적으로 살이 붉습니다. 척추 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붉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죠. 조금 덜 붉고 들어갈수록 많이 붉고, 껍질막은 검은 껍질막 또는 청회색의 껍질막이 붙어 나오는 게 등살입니다. 여기 등살이 있고 뱃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살이죠. 이게 이제 중뱃살이라고 하는데요. 색깔은 완전히 흰색도 완전히 붉은색도 아닌 그 중간색, 살구색으로 띄고 있습니다. 이게 중뱃살의 특징. 대뱃살 완전히 허옇죠. 지방질이 이렇게 섬세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위에는 완전히 하얀 껍질막이 덮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서는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이 아니라 이거는 껍질막이고, 껍질막 바로 밑에 지방층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지방입니다. 이게 두터울수록 더 맛이 들었다는 것이고, 사이살이라고 있는데 방어 몸통 가운데는 척추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척추를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싼 이 근육이 혈압육입니다. 근데 이 혈압육을 싱싱할 때는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선호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싱싱할 때, 이건 숙성을 하면 안 되고 바로 잡아다가 활어인 상태에서 소금장에 찍어 먹으면 흡사 소고기 육사시미 회 맛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먹는 건데, 싱싱할 때 먹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도 바로 갈변이 오고 비릿합니다. 방어 중에 가장 맛이 없는 부위가 꼬리살이라고 했죠. 방어 모둠회나 방어회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그런 집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해 놓는 집이, 이게 이제 100점짜리 만점 아주 잘 만들어진 방어회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게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대방어인 줄 알고 시켰는데 살은 누렇고, 그리고 등살과 뱃살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부위가 다양하지 않다고 이렇게 메일이 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대방어만큼 충분히 부위를 나눌 만큼의 크기가 아니어서 이렇게 썰어낸 것이고, 중방어는 소방어로 갈수록 등살과 뱃살의 구분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방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 배달의집에서 보면은 요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요거에 되게 기름지고 중방어 치고는 때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맛이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런 살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중방어라면 굳이 대방어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리즈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뭐뭐를 먹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들, 오징어를 먹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한 실전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제가 3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했던 것이 바로 저의 일생일대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책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수산물 책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오랫동안 만들고 싶었고, 3년 6개월간의 집필 기간을 거쳐서 최근에 제가 현대판 자선 오버라는 책을 드디어 출판하게 됐습니다. 생선 바이블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415종 플러스 알파에 이르는 만큼 정말로 다양한 수산물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정리를 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의 한국의 수산물 유통 현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보통 학술적인 명칭과 실생활에서는 명칭이 연결이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데 이 책의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수산물을 먹고 싶을 때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고, 이거는 제가 이제 작가로 활동할 때부터 유튜브를 하기까지 지난 10몇 년 동안에 제가 체득했던
경험담을 비롯해서 최대한 이 책에 망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은 이 책이 출판한 지가 2-3주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이 11월 말경부터 판매가 되어 시작했는데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초판이 다 소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서점에 재고가 많지가 않아서 공지하는 것이 조금 늦어졌다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 제 친필 사인이 들어간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10분을 추첨해서 드릴까 합니다. 더보기란에 제가 이벤트 페이지 링크를 달 겁니다. 그럼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캡처해서 거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분들 중에 제가 10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제 친필 사인이 들어간 생선 바이블 한 권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